이 맛이 그리워서 직접 볶았습니다. 일본 사는 자취생의 심야 식당입니다. 오늘의 메뉴는 짬뽕, 먼저 해산물 믹스입니다. 오래 담아 미림 뿌려 상온 해동시켜줬고요. 배추입니다. 쓸 만큼만 뜯어주면 배추가 터지고요. 한번 씻어온 뒤 먹기 좋게 썰어줬습니다. 다음은 양파 하나. 전부 채 썰어주면 채소 손질 끝이고요. 이제 팬에 배추가 여기까지 날라왔네요. 팬에 불 올려 기름 넉넉히 둘러주고 간 생강입니다. 생강으로 기름에 향 뽑아주면 제가 넣은 게 생강이 아니라 폭탄이었나봐요. 기름 대충 닦아주고 냉동실에 짱 박혀있던 돼지고기 넣고 살짝 볶아줬고요. 간장 살짝 태워 불향 추가해주면 이 정도 불맛을 원한 건 아니었는데 여튼 양파 넣어주고 살짝 더 볶아준 뒤 고춧가루입니다. 목표가 워홀 끝나기 전에 이거 다 쓰는 거라 많은 주문 부탁드리고요. 약불에서 천천히 고추기름 뽑아주고 물 살짝, 치킨 스톡, 굴소스 넣어주고 해동된 해물 믹스, 배추까지 넣고 잘 섞어줬고요. 물 마저 붓고 끓여준 뒤 살짝 간 보면 어우 죽다 살았네. 간 맞춰준 뒤 다시 맛보면 오마이! 여기에 타코야키하고 남은 문어다리, 숙주까지 넣어주면 짬뽕 끝이고요. 면 삶을 준비해주고 중화면입니다. 동작 그만 밑장 빼기냐? 네, 면 2개고요. 면 삶아 그릇에 담아주고 면 위에 건더기 듬뿍 국물까지 부어주면 주문하신 짬뽕 완성입니다. 먼저 국물 한 입, 면 한 입, 문어도 통째로 씹어먹 얌전히 잘라 먹었고요. 분명 파는 맛있는 짬뽕 맛이긴 한데요. 여러분은 그냥 시켜주세요.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이제 이거 먹으러 일본 안 가셔도 됩니다. 일본 사는 자취생의 심야 식당입니다. 오늘의 메뉴는 お好み焼き、 먼저 반죽부터 만들게요. 밀가루랑 물 2대1 비율로 넣어주고 계란입니다. 계란 하나 깨서 넣어주면 되는데 댓글에 마고쿤을 그리워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마고쿤 여자친구를 한번 그려봤고요. 이름은 타마짱입니다. 타마짱 마고쿤 곁으로 보내주고 섞어줬고요. 현지의 맛을 위해 가스오다시 넣어주고 소금 후추 살짝 넣어줬습니다. 요새 채소랑 사이가 좀 안 좋아서 냉장고에서 썩어가던 양배추 꺼내와 넣어준 뒤 잘 섞어주면 반죽 끝입니다. 팬에 불 올려 기름 두르고 베이컨입니다. 베이컨 살짝 구워주고 반죽 도톰하게 부어 동그랗게 모양 잡아줬고요. 짬뽕하고 남은 냉동해물 OIR 맞춰 올려줬습니다. 이제 뒤집을 건데 저는 테토남이라 뒤집개 따위는 안 쓰고요. 하나 둘 영차. 잘했으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뒤집개로 꾹꾹 눌러주고 꾹꾹 덮어 약불에서 속까지 익혀주면 끝입니다. 그릇에 올려주고 오코노미야키 소스 뿌려 패발라주고 마요네즈 어차피 망한 거 알뜰하게 다 짜줬고요. 가스오브시로 사고 현장 덮어주면 주문하신 오코노미야키 완성입니다. 숟가락으로 먹기 좋게 잘라준 뒤 한 입 먹어보면 이거 오사카에서 줄 서서 먹은 곳이랑 맛이 똑같은데요? 물론 철판 감성이 없긴 한데 그거 빼면 맛은 정말 비슷한 것 같고요.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일본 사는 자취생의 심야 식당입니다. 오늘의 메뉴는 豚丼、 먼저 양파입니다. 초절임 만들 거고요. 최대한 얇게 채 썰어줬습니다. 두께 보이시죠? 아 이거 아니야. 이 정도로 얇게 써시면 되고요. 오래 옮겨주고 여기에 소금 살짝, 설탕 조금, 레몬즙 살짝 넣고 섞어줬고요. 레몬즙 대신 식초 쓰셔도 됩니다. 이제 팬에 불 올려주고 브라질산 항정살입니다. 100g에 129엔 줬고요. 한국에서는 수입산도 비쌌는데 여기선 비선호 부위라 그런가 싼 것 같고요. 노릇하게 구워주고 하나 맛보면 항정살을 쓰는 이유는 제가 조림핑님 팬이라서 예전에 한번 항정살로 졸여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여러분도 항정살로 꼭 한번 해보시고요. 엥? 고기 다 어디 갔어? 어쩔 수 없이 다시 구워줬고요. 익으면 그릇에 잠시 빼주고 초간단 소스, 간장 1, 미림 2, 사케 2 넣으면 끝이고요. 아까 쓰던 팬에 설탕 하나, 물 살짝 넣고 카라멜라이징 해줬고요. 여기에 아까 만든 소스 투하, 뭐야 이거 달구나요? 잘 녹여주고 팬 한번 살짝 흔들면 이렇게 불이 붙는데 당황하지 말고 후 불어주면 꺼지고요. 이제 고기 넣어주고 소스 농도 나올 때까지 졸여주면 끝입니다. 그릇에 밥 담아주고 위에 소스 뿌리고 고기 정갈하게 올려줬고요. 사놓고 잘 쓰고 있는 토치 꺼내 불만 내주고 위에 양파 초절임, 계란 노른자까지 올려주면 주문하신 부타동 완성입니다. 계란 노른자 싹 풀어서 고기 하나 찍어 먹어보면 밥 한 입, 양파랑도 같이 한 입 하면 양파가 느끼한 걸 싹 잡아줘서 계속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맛이고요. 진짜 꼭 항정살로 한번 만들어보세요. 조림보이 최고.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이거 김치찌개입니다. 일본 사는 자취생의 심야 식당입니다. 오늘의 메뉴는 キムチチゲ、 먼저 채소부터 썰어줄게요. 양파 반 갈라서 하나 따채 썰어주고 대파도 어슷어슷 썰어줬습니다. 다음은 돼지 앞다리살. 일부러 기름 좀 있는 걸로 데려왔고요. 찌개 사이즈로 썰어주면 재료 손질 끝입니다. 다음은 김치. 한국 김치랑 맛이 제일 비슷하길래 사봤고요. 한 입 먹어보면 바로 수육 썰어서 보쌈해 먹고 싶은 맛있는 김치 맛이고요. 김치 인정. 냄비에 불 올려 돼지고기 넣고 살짝 볶아주고 김치랑 김치 국물, 양파랑 대파인 부분, 고춧가루 한 스푼 넣고 볶아줬고요. 숨 살짝 죽으면 쌀뜨물 붓고 끓여주고 낫또입니다. 박래호 셰프님이 생김치로 김치찌개 할 때 낫또 넣으면 묵은지로 끓인 맛이 난다고 해서 저도 넣어볼 거고요. 여러분은 지금 한일 대통합의 현장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다음은 라면입니다. 라면 사리도 따로 팔던데 신라면이랑 가격 얼마 차이 안 나서 바로 신라면 샀고요. 면 익는 동안 간 한번 보면 뭔가 살짝 아쉬운데? 면 익는 동안 국물 맛 좀 볼까?
마지막으로 두부 대충 썰어 파랑같이 넣어주고 끓여주면 주문하신 김치찌개 완성입니다. 면 부르니까 먼저 건져서 먹어주고 건더기 밥이랑 비벼 한입 하면 낫또가 확실히 생김치에 부족한 묵은 맛을 추가해줘서 진짜 묵은지로 끓인 듯한 맛이 나는 게 신기하네요.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마늘 빼먹은 거 레전드. 아까 부족한 맛이 이거였네. 짱구야 이거 맛있는데? 일본 사는 자취생의 심야 식당입니다. 오늘의 메뉴는 ピーマンつくね 희망입니다. 확실히 좀 못생기긴 했다 그죠? 반 갈라주고 씨발라 오겠습니다. 아 욕한 거 아닙니다. 깨끗하게 씨발라 왔고요. 여기 전분가루를 뿌려서 고기가 안 빠지도록 해줬습니다. 민지입니다. 오래 옮겨주고 소금 후추 밑간 계란 하나 빵가루를 불렸으면 좋다고 하셨는데 우유가 없어서 물에 불렸고요. 잘 섞어준 뒤 피망에 채워줬습니다. 남은 건 피망 없이 만들어줬고요. 팬에 불 올려 전분 넣고 앞면 뒷면 노릇하게 구워준 뒤 뚜껑 덮어 속까지 익혀주면 끝이고요. 그릇에 채썬 양배추 드레싱 뿌려주고 피망 치쿠네 올려주면 주문하신 피망 치쿠네 완성입니다. 혈당 스파이크 방지를 위해 선야채 한입, 피망 치쿠네도 한입 하면 맛있는데 짱구는 왜 싫어하지? 짱구 엄마가 요리를 못하는 건 아닌가 의심이 되고요. 저는 케찹 좋아해서 케찹 뿌려서도 한입, 그리고 이렇게 생피망 위에 올려 먹기도 한다네요. 고기랑 오이고추 먹는 느낌인가? 쌈장 대신 케찹 뿌려 한입 하면 저는 이게 더 맛있네요.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일본 사는 자취생의 심야 식당입니다. 오늘의 메뉴는 オムライス 닭가슴살입니다. 냉장고에 재료가 이것밖에 없어서 얘만 넣을 거고요. 어차피 오늘은 오믈렛이 주인공이잖아요, 그죠? 라이스로 잘라줬고요. 팬에 넣어준 뒤 볶아주고 밥 투하, 오코노미야키 소스 뿌려줬고요. 저는 어릴 때부터 엄마가 돈까스 소스 넣으셨어서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은 오므라이스 할 때 케찹 쓰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간해준 뒤 그릇에 담아 모양 잡아줬고요. 이제 중요한 오믈렛, 혹시 몰라서 마고 친구들 다 데려왔고요. 팬에 기름 꼼꼼히 발라주고 계란 투하, 팬 안쪽 탄 건 요 며칠 불맛 낸다고 불장난 좀 했더니 코팅이 탄 건지 안 지워지더라고요. 지울 수 있는지 아시는 분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중요합니다. 계란을 잘 뒤집어야 되거든요. 엥? 지금 한 번에 대해서 살짝 당황했고요. 계란 밥 위에 올려주고 발라보면 아쉽긴 한데 이 정도면 성공인가요? 그럼 주문하신 오므라이스 완성입니다. 케찹 믿기 힘드시겠지만 하트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제 마음. 맛있어지는 주문해달라고요? 그건 좀 오이시쿠나레 뭐해 밥 먹겠습니다. 예. 케찹 좀 펴발라 한 입 먹어보면 어릴 때 엄마가 해준 그 맛이 나네요. 엄마 보고 있지? 해외에 나와 있는데 연락도 자주 못하고 걱정만 시키는 못난 아들이지만 많이 사랑해. 영상 핑계로 사랑하는 마음 한번 전해봤고요.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부먹 찍먹 싸울 시간에 이렇게 먹습니다. 오늘의 메뉴는 酢豚 오늘 쓸 채소들입니다. 먼저 피망, 반갈라 씨발라준 뒤 먹기 좋게 썰어줬고요. 양파 역시 먹기 좋게 썰어줬습니다. 다음은 장식품. 당근 예쁘게 써는 법은 일단 꼬다리 썰어 먹어주고 이런 모양으로 썰어준 뒤 다시 얇게 썰어주면 예쁜 장식이 됩니다. 당근까지 썰고 나면 채소 손질 끝이고요. 다음은 돼지 앞다리살. 큐브 모양으로 썰어준 뒤 볼에 담아 소금, 후추, 사케, 생강 넣고 밑간해준 뒤 전분가루에 버무려줬고요. 다음은 소스. 설탕 둘, 간장 하나, 식초 하나, 케찹 하나, 전분 하나 넣고 지금 넣은 것들 양만큼 물 넣고 섞어주면 끝입니다. 팬에 기름 넉넉히 둘러주고 고기 투하, 겉이 노릇노릇해질 때까지 구워줬고요. 야채 전부 넣고 볶아주고 소스 부어 농도 잡히면 끝입니다. 그릇에 예쁘게 담아주면 주문하신 스부타 완성입니다. 한 입 먹어보면 쫀득쫀득한 찹쌀 탕수육 맛이고요. 여러분은 찍먹파이신가요? 부먹파이신가요? 저는 한 개라도 더 먹파인데요. 하하. 채소들도 같이 먹어주고 장식품도 먹어주면 맛있다. 하하. 마지막 한 조각까지 남김없이 먹어주면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일본도 설날에 떡국 먹습니다. 오늘의 메뉴는 お雑煮 먼저 육수부터 낼게요. 끓인 물에 가스오부시 2팩 넣어주고 잠시 빼뒀고요. 오늘 쓸 재료들입니다. 먼저 당근, 예쁘게 깎아서 꽃 모양 장식품 만들어줬고요. 표고버섯도 이렇게 칼집 내줬습니다. 무는 나박나박 썰어줬고요. 이건 치코아라는 일본 어묵인데 반으로 썰어줬습니다. 다음 재료입니다. 가마보코라는 일본 핑크 어묵도 썰어줬고요. 이건 미츠바라는 풀인데 한국에 참나물쯤 되는 것 같고요. 대충 잘라주면 됩니다. 중간에 아까 우려둔 육수맛 살짝 보면 그냥 가루 다시 쓰겠습니다. 하하. 닭가슴살입니다. 껍질 떼주고 큐브 모양으로 썰어준 뒤 밑간해줬고요. 냄비에 육수 붓고 쭈 넣어줬습니다. 닭고기, 당근, 무 먼저 넣고 끓여줬고요. 나머지 재료도 넣고 옆에서 마저 끓여주고 팬에 불 올려 키리모찌입니다. 가운데에 십잔해줘야 잘 부푼다고 하네요. 두 개는 굽고 하나는 삶아봤습니다. 그릇에 재료들 정갈하게 담아주고 구운 떡, 가마부코, 미츠바까지 올려주면 주문하신 일본식 떡국 오존이 완성입니다. 먼저 떡 한 입, 국물도 한입 하면 딱 우동 국물에 이 재료들 끓인 맛입니다. 예상했던 맛 그대로고요. 저는 진한 한국 떡국이 더 맛있네요.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진짜 역대급 맛입니다. 이걸 왜 이제 먹어봤나 후회했습니다. 오늘의 메뉴는 豚の角煮 삼겹살입니다. 국산으로 100g당 179엔 주고 데려왔고요. 적당한 크기로 3등분 해주고 냄비에 불 올려 위에 지방 부분만 구워줬습니다. 여기에 물 부어주고 기름 제거도 되고 뚜껑 역할도 되는 녀석 올려준 뒤 1시간을 삶아야 되는데 지난달에 가스비 나온 거 보고 놀란 가슴이 아직 진정이 안 돼서 인덕션에서 삶아줬고요. 그동안 다른 냄비에 물 올려 청경채입니다. 가위로 밑동 10잔 해준 뒤 뜯으면 먹기 좋은 사이즈로 뜯기고요. 살짝 데쳐준 뒤 차가운 물에 넣어줬습니다. 이 물 그대로 계란을 삶아줄 건데 여기 밑에 구멍을 내면 계란이 잘 까진다고 하고요. 조심스럽게 넣어주고 7분 삶아줬습니다. 7분 뒤 껍질 까주면 네 아주 잘 삼겼고요. 1시간 지나 고기 삶은 물 버려주고 야들야들 해보이나요? 여기에 물 200, 간장 50, 미림 50, 사케 50 넣어주고 설탕 2큰술, 혼다시 넣고 잘 섞어준 뒤 다시 인덕션에서 30분 졸여주면 끝입니다. 그릇에 고기 올려주고 청경채, 계란 반숙, 국물까지 뿌려주면 주문하신 부타노카쿠니 완성입니다. 먼저 혈당 스파이크 방지를 위해 청경채 한입, 익힘 정도가 아주 타이트하고요. 고기도 한입 하면 씹지도 않았는데 끊어지는 게 잇몸이 없어도 아니 잇몸이 없으면 안 되지. 잇몸으로도 먹을 수 있을 부드러움이고요. 봉파육이랑 비슷한데 향신료 향 대신 혼다시의 감칠맛이 들어가서 훨씬 입에 감기고요. 밥에 올려 섞어준 뒤 계란, 청경채까지 올려 함께 먹어주면 그냥 아주 죽음이고요. 마지막 조각은 청경채 올려 한 입에 먹어주면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아직도 장어 그냥 구워 드시나요? 이렇게 드셔보세요. 오늘부터 우리 집이 장어 맛집입니다. 오늘의 메뉴는 ひつまぶし 먼저 타레 소스부터 만들게요. 냄비에 설탕 둘, 간장 둘, 미림 둘, 사케 둘 넣고 한번 끓여준 뒤 빼줬고요. 장어입니다. 아니 근데 다 구워진 걸 사오면 어떡하냐 하실 수도 있는데 저도 생물로 사려고 했는데 파는 곳이 없어요. 일본인 친구도 한 번도 본 적 없다고 하더라고요. 초벌된 장어 팬에 올려주고 사케 뿌려준 뒤 뚜껑 덮고 약불에서 찌듯이 구워줬고요. 장어 꺼내 아까 만든 타레 발라주고 토치로 찢어 불맛도 내줬고요. 먹기 좋게 썰어주면 장어구이 끝입니다. 뜨끈한 밥 위에 장어 푸짐하게 올려주고 가위로 쪽파 쫑쫑 김도 잘라줬고요. 오늘의 킥 오차즈케 이거 인터넷에 다 팔고요. 그릇에 담아 뜨거운 물 부어주면 주문하신 히츠마부시 완성입니다. 소스 뿌리는 거 깜빡해서 지금 좀 뿌려줄게요. 아유 냄비 탄 것 좀 봐. 암튼 히츠마부시는 먹는 방법이 있는데요. 일단 4등분 내주고요. 먼저 밥이랑 장어 그대로 본연의 맛 느끼기. 입에서 녹아버리고 불향도 미쳤고요. 두 번째는 고명을 곁들여 먹기. 좀 더 풍부한 맛이 나고요. 세 번째는 오차즈케 부어 먹기. 속이 확 풀리는 게 목 넘김도 아주 부드럽고요. 네 번째는 제일 맛있었던 방법으로 다시 먹는 건데 저는 그냥 다 습가서 먹어줬고요. 이게 제일 제 취향이네요.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저는 완전히 멘탈이 나가버렸습니다. 내가 먹은 계란이 가짜였다고? 오늘의 메뉴는 卵サンド 여러분 일본 편의점 계란 샌드위치 좋아하시나요? 저는 꽤나 좋아하는데요. 근데 제가 최근에 알게 됐는데 그 계란이 공장에서 만든 가공품이래요. 일본 계란 차원이 달라를 외치던 저로서는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었는데요. 근데 사실 전 어차피 맛만 좋으면 돼서 크게 신경 쓰이진 않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암튼 그래서 오늘은 진짜 계란으로 그 맛을 재현해보려 합니다. 삶은 계란에서 흰자 노른자 분리해주고 이건 짱구같이 생겼네. 흰자 대충 썰어줬고요. 계란 노른자에는 우유 3큰술 넣어주고 설탕도 넣고 섞어줬습니다. 여기에 소금 살짝, 마요네즈 3큰술, 썰어둔 흰자 넣고 섞어주면 끝이고요. 이제 시rom버터 으깨주고 겨자입니다. 살짝 넣고 섞어줬고요. 랩 깔아준 뒤 식빵 귀퉁이 잘라 간식으로 빼두고 아까 만든 겨자버터 발라줬고요. 계란 속 채워주고 살짝 덮어 랩으로 꽁꽁 쏴준 뒤 반 갈라주면 끝입니다. 먹어볼게요. 오, 편의점 맛이랑 진짜 똑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냥 사 먹... 겨울이 끝나기 전에 꼭 드셔야 합니다. 오늘의 메뉴는 おでん 먼저 일본인이 사랑하는 오뎅 재료 1위 무입니다. 숭덩숭덩 썰어준 뒤 10전 해줬고요. 팬에 담아 물 부어주고 혼다시 넣고 끓여줬고요. 다음은 곤약, 칼집 대충 넣어준 뒤 삼각형으로 잘라줬고요. 냉장고에 삼겹살도 좀 남아서 한입 크기로 잘라 꼬치에 꽂아줬습니다. 무 끓이던 팬에 간장, 미림, 설탕 넣어주고 삼겹살과 곤약도 넣어줬고요. 어묵은 언제 나오냐 할 때쯤 모듬오뎅이고요. 한 봉지 다 넣어주면 좀 맞나? 뭐 내일도 먹으면 되니까 괜찮고요. 이 귀여운 녀석은 모찌가 들어있는 유부주머니고요. 비엔나도 있어서 좀 넣어주고 뚜껑 덮고 마저 끓여줬습니다. 그릇에 재료 차곡차곡 담아주고 국물까지 부어주면 완성이고요. 겨울 감성 나게 코타츠에서 먹어줄게요. 일단 국물 한 입 때려주고 요리할 때 쓰는 사케인데 얼마 안 남아서 한 잔 때려줬고요. 겨울이 끝나기 전에 뜨끈한 오뎅에 술 한잔 안 하시면 잡혀가시고요. 여러분 이번 주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 다음 주도 화이팅입니다. 스시랑 카이센동 중 평생 하나만 먹을 수 있다면 오늘의 메뉴는 海鮮丼
오늘 쓸 횟감들입니다. 참치 440엔, 연어 590엔, 참돔 321엔, 새우 388엔 주고 데려왔고요. 섬나라답게 회를 싸게 팔아서 참 좋은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혼자 있을 때 먹기 참 애매한 게 회인데 여기서 무슨 커피 한 잔 값으로 동네 마트에서도 먹을 수 있고요. 이제 회는 다 썰어줬고 어우 손에 기름 좀 봐. 뭐라도 더 해야 될 것 같아서 고명으로 쓸 파도 좀 썰어줬고요. 찾아보니 카이센동에 초대리 하면 그게 스시지 카이센동이냐 하는 논쟁도 있던데 저는 스시가루 있어서 그냥 뿌려줬고요. 이번에 마라톤 가서 겟해온 부채로 한 김 날려줬습니다. 밥 위에 참치, 연어, 참돔 순으로 올려주고 새우도 올려줬고요. 파고명 뿌려주고 와사비 얹어주면 끝입니다. 먹어볼게요. 근데 아까 스시 얘기 나와서 그런데 여러분은 평생 하나만 먹을 수 있다면 스시랑 카이센동 중에 뭐 드실 건가요? 저는 남이 사주는 거 와, 겉바속촉 미쳤는데요? 오늘의 메뉴는 アジフライ 전갱이입니다. 제가 살면서 생선 손질을 해본 적이 없어서 유튜브로 공부를 좀 했는데 이렇게 머리 따고 내장 손질된 걸 팔더라고요. 휴, 잘 씻어왔고요. 키친타올로 물기 닦아주고 유튜브에서 본 대로 대충 뼈 발라주면 이야, 이 정도면 나중에 회도 뜨겠는데? 처음 치곤 잘했죠. 소금으로 밑간해주고 이제 밀개빵 해야 되는데 밀가루 다 써서 전분가루 썼고요. 밀개빵, 아니 전개빵 해두고 기름 끓여 전갱이 투하 바삭하게 튀겨줬고요. 나머지 한 마리도 마저 튀겨줬습니다. 그릇에 양배추 깔아주고 전갱이 2마리 폰즈 소스 뿌려주면 끝입니다. 먹어볼게요. 제가 아지 후라이를 작은 거밖에 안 먹어봤는데 큰 놈으로 하니 입에 들어오는 만족감이 차원이 다르네요. 결론, 역시 생선은 클수록 맛있다. 여기 짱구 아빠가 사랑한 냉면이 있습니다. 오늘의 메뉴는 冷やし中華 여러분 오이 좋아하세요? 저는 좋아해요. 그냥 그렇다고요. 오이 채 썰어주고 슬라이스햄 채 썰어주고 크래미 하나 주워 먹고 뜯어줬고요. 팬에 불 올려 계란 한 손으로 무심하게 툭 깨준 뒤 잘 풀어 지단 붙여줬고요. 이제 도마에 옮겨 휴, 다행히 안 찢어졌고요. 계란지단도 채 썰어줍니다. 이제 면 삶은 물 올려주고 1인분 같은 2인분 중화면이고요. 삶아서 차가운 물에 빨아두고 면 삶던 물에 숙주까지 데쳐주면 재료 준비 끝이고요. 소스는 설탕 하나, 간장 둘, 쯔유 하나, 식초 3세, 물 3스푼. 저는 겨자 좋아해서 겨자 살짝 넣고 섞어줬고요. 그릇에 면 담아 재료들 가지런히 올려주고 베니쇼가도 올려준 뒤 소스 뿌려주면 끝입니다. 먹어볼게요. 이거 뭐 어디부터 손대야 될지 모르겠어서 일단 쓱 가서 먹어줬고요. 그리고 여름 음식을 왜 지금 먹냐 하실 수 있는데 원래 냉면은 겨울에 일본에서 목살을 가장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의 메뉴는 トンテキ 작년에 구독자분께 DM을 하나 받았습니다. 도쿄 워홀 시절 좋아하던 식당의 돈테키 맛을 재현해보고 싶다는 내용이었어요. 레시피야 많지만 중요한 건 추억이 담긴 그 식당의 맛이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도쿄에 갈 순 없어서 리뷰를 뒤지며 맛을 유추하다가 운 좋게 그 식당의 공식 블로그를 찾았습니다. 가정에서 돈테키 만드는 법을 소개하고 있었고요. 밑간한 목살에 전분가루 얇게 입혀주고 소스는 우스터 둘, 간장 하나, 미림 하나, 설탕 하나, 타지 않게 물도 살짝 넣어줬고요. 가정에서 라드가 있을 리 없으니 식용유로 대체해서 마늘칩부터 바삭하게 튀겨줬고요. 매장처럼 저온조리는 어려우니 약불에서 뚜껑 덮고 찌듯이 천천히 익혀줬습니다. 앞뒤로 5분씩 구운 뒤 잠시 레스팅해줬고요. 그 사이 소스 붓고 끓으면 고기 넣어 앞뒤로 꾸덕하게 졸여주면 끝입니다. 그릇에 양배추 듬뿍 깔고 썰어준 고기 얹어 마늘칩, 소스 뿌려주면 끝이고요. 먹어볼게요. 리뷰대로 달달 짭짤해서 밥이랑 양배추가 무한으로 들어가는 맛이고요. 가게의 맛과 똑같진 않겠지만 그때의 추억을 떠올리시기엔 충분했으면 좋겠습니다. 금요일인데 술 한잔 하셔야죠. 오늘의 메뉴는 手羽先 닭날개입니다. 씻어왔고요. 먹기 편하게 손질을 해줄 건데 여기 관절을 탁 꺾어주면 뼈가 튀어나오는데 칼집만 살짝 넣어주면 뼈가 쏙 하고 나온답니다. 나머지도 다 손질해줬고요. 소금후추 밑간해주고 전분가루 뿌려줬고요. 지금 생각해보니 비닐봉지 쓰면 되는데 생각이 좀 짧았고요. 팬에 기름 넉넉히 넣어 기름에 튀기듯이 구워줬습니다. 다 구워진 닭날개 잠시 빼두고 키친타올로 기름 좀 닦아줬고요. 그 팬에 바로 설탕 하나, 간장 셋, 미림 셋, 요리술 셋 넣고 끓여줬고요. 여기에 아까 튀긴 닭날개 넣고 섞어주면 어우 안되네. 얌전히 집게로 뒤집어가며 소스 묻혀주면 끝이고요. 그릇에 양배추 깔아 테바사키 올려주고 소스, 후추까지 뿌려주면 끝입니다. 먹어볼게요. 그 전에 일단 술 한 캔 깔게요. 이게 마시면 취한지도 모르고 골로 간다는 그 술이고요. 전문 장비 착용한 뒤 손잡이 잡고 딱 뜯으면 뼈만 쏙 나오고요. 이야, 이 술이랑 궁합이 기가 막히네요. 근데 벌써 좀 취하나? 초간단 일본식 파스타 레시피, 굴도 필요 없습니다. 오늘의 메뉴는 明太子パスタ 먼저 파스타면입니다. 파스타면 때려서 까주고 오늘은 파스타 쿠커를 가져와 봤고요. 파스타 양 잴 때 100원 사이즈가 1인분이라는데 그래서 저는 500원어치 넣어줬고요. 소금 살짝 넣어주고 끓는 물 부어 뚜껑 덮고 전자레인지에 8분 돌려줬습니다. 취소 입힙니다. 한국에서는 깻잎 쓰시면 되고요. 볼에 명란젓 넣고 으깨준 뒤 간장 하나, 마요네즈 하나, 계란 노른자 분리해서 하나 넣어주고 섞어주면 소스 끝이고요. 그 사이 면 다 삶아져서 꺼내주면 이거 원래 이래요? 홍순한 전자레인지 닦아주고 아까 만든 소스에 면이랑 버터 넣고 버터 녹을 때까지 섞어주면 끝이고요. 그릇에 면 담아주고 시소잎이랑 김가루, 명란젓 살짝 올려주면 끝입니다. 먹어볼게요. 저는 솔직히 까르보나라보다 이게 더 맛있는 것 같고요. 간단하니까 여러분들도 꼭 한번 만들어보세요.